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과의 김상규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비주얼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죠? 예. 자, 오늘도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졸릴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강입니다. 3강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 향수네. 그죠? 예. 자, 이 향수라는 작품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려졌던 그런 어떤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시나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불러볼게.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돌아나가고 죄송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안 그러면 더 욕들을 먹습니다. 아침부터 저 욕들 먹기 싫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재훈 선생의 향수라는 작품을 가지고 살펴볼 터인데,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 하게 되면은 제목부터 봅니다. 왜 제목부터 보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걸 잠깐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우리는 제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현대시의 어느 작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그래, 화자가 작품의 제목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대상이 어떻게 돼? 그래, 작품 속에서, 작품의 제목 속에서 나올 수 있더라. 진달래꽃 배웠죠? 그죠? 그래, 뭐야? 그래, 시적 대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올까? 그래, 바로 그 작품을 흐르는 정서가 제목에서 나올 수 있더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작품 맞습니까? 그래, 향수 뭐가 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이야기해봐. 그래, 향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작품을 전반을 흐르는 무엇이 정서가 그래 작품의 제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가 지어진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더라? 그래, 작품의 제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을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점심을 먹으며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은 하나의 시적 상황이더라. 뭐 도다리를 먹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우리 현대시보다는 오히려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측면을 작품의 제목에도 내놓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보의, 그죠? 예, 절구라고 이야기하죠. 그 절구는 뭐예요? 한 시의 하나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의 제목이 나왔을 때 그 제목은 반드시 익히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설사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정주영의 향수 여러분들이 미리 다 예습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각연에서 체크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년 갑니다. 그죠?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밑줄자 옛 이야기 지줄대는 쫄쫄쫄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 청각적 이미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실개천 이리 하고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실개천이 어떻게 한다고요? 휘돌아 나가. 그러면은 그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 예. 그럼 시각적 이미지라는 것 바로 확인되겠죠. 얼룩배기 황소 다시려고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자, 금빛의 게으른 울음 다시려고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꽁약 쳐놓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공감각적 표현이더라. 공감각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 바꾸어 놓는 것을 이야기해. 그러면은 해설피 금빛의 울음이라는 거는 왜 하니까 청각적 이미지 가능하겠니? 예.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놨어? 금빛으로 바꿔놨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시켜 놓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 해설피 금빛
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다시 또 깡시 놓고요. 그 곳은 어떤 곳인데 내 고향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네요. 그곳이 참아 미쳐볼까요? 꿈엔들 잊힐리야. 자, 꿈에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그래, 꿈에도 잊을 수 없어. 어디 가요? 그 앞에 해설비 금빛 황소가 울음을 울던 곳, 다시 그 앞에 무엇이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던 그곳은 어떤 곳인데? 고향!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은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잊힐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연의 모습일 거고요. 두 번째 연 갑니다.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그래, 재가 식어간다. 자, 눈에 보이니?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빨갛게 있던 것이 어떻게 돼? 거무스름하게 바꿔가는 시각적인 표현이기도 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따뜻하단, 즉 뜨겁던 것이 재가 식어가면 어떻게 된다? 차갑게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촉각적 이미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재가 식어간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뭐라고요?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어떻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말을 달리는 것 같아. 뚜덕뚜덕뚜덕뚜덕. 에이,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쌩쌩쌩쌩 달려가는 그런 어떤 말들의 모습 같아. 역시 마찬가지로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깡 쳐놓고요. 별표 하나 꽝 쳐놓기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인데요? 청각적 이미지를 뭘로 바꿔놨어? 시각적 이미지를 바꿔놓은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그죠? 겨우 늙으신 누가? 아버지 다시라 깡 쳐놓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집베개를 토다고이시는 거. 나 이제 잘난다.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깨세요. 알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제가 깨울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 자, 그러면서 집베개를 어떻게 토다고이시는 것, 일이 비었다. 그죠? 열에 배었다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고향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게 제2연의 모습인데 또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혀지겠어? 안 잊혀져. 됐습니까? 예, 잊을 수가 없어. 그죠? 그리워. 이런 얘기 되겠네. 자, 제 3년 갑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다시라 내목 깡쳐놓고요. 내는 누구야? 화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니? 예.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밑줄 짝 시각적 이미지 맞습니까? 하늘이 뭐 한다 그랬어? 그리워. 그럼 이 하늘이라는 대상은 우리가 긍정적 대상으로 봐야 되겠니? 부정적 대상으로 봐야 되겠니? 당연히 긍정적 대상으로 봐줘야 되겠지? 왜? 그것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건 뭔데?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동경적 세계? 그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파란 하늘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며 함부로 어떻게 화살을 쏴? 에이, 너가 맞춰버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화살이라는 건 실제적 화살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싶은 거야. 그것을 어떻게 잡고 싶은 것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을 쏘는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늘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처럼 희적시던 곳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때 화살이라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찾고자 하는 일종의 행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처럼 휘적시던 것. 함처럼 휘적신다라는 것은 내 바지가랭이에다가 이슬이 어느 정도 묻혀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촉촉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묻혀지는 것을 우리가 함초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이죠. 그죠? 예. 그렇게 희적시던 곳, 그것이 어딘데? 내 고향. 됐습니까? 그것이 꿈에서 잊을 수 있어 없어? 그래, 그것이 참아 꿈엔들 잊혀지겠니? 안 잊혀져. 그죠? 예. 그래서 고향에서 이상 동경의 세계를 쫓던 그런 활보하던 자신의 모습을 제3년에서 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4연 갑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춤추는 밤물결 밑줄 자 같은 다시 또 하나 쳐놓고요. 그렇다면 지규적 표현이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된다? 보조관념. 그죠? 그럼 원관 찾아봐.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 됐으니까 검은 긴 머리 내 옆에 있니?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 그 여학생들 보게 되면은 긴 머리 쫙 있잖아. 이것이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죠? 예. 그럼 검은 긴 머리가 날리는 누구? 어린 누이 다시려 내목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런 어린 누이와 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됐습니까? 화장 발랐어? 안 했어. 그죠? 예, 그냥 맨 얼굴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습은 예쁠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와내한테 야 당신 안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소박하다라는 거, 평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철이란 거 사계절 뭐 했어? 발벗었어? 발벗었다는 거는 진짜 어떤 맨발로 뛰어다녔니? 아니지. 요거는 비운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그래 가난함에 대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런 소박한 또 가난한 누구? 아내와 아내 이리와 내목 깡약 쳐놓고요. 그런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을 줍던 것. 야, 한 폭의 그림이다. 그죠? 누구? 밀레의 이삭 줍기 기억납니까? 그죠? 예,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삭을 줍던 곳. 그곳은 어떤 곳인데? 네, 고향.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혀지겠니? 안 잊혀져.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고향의 어린 누이의 모습, 그것도 순진난무한, 맞습니까?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 누이의 모습,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평범하고 가난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던 고향. 됐습니까? 예, 그곳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하늘에는 뭐, 성금별, 별, 이리하고 네모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래 됩니까? 예, 수연이 닮았잖아. 자, 미안합니다.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래, 발을 옮겨. 뭐가? 별이, 그죠? 예, 의인화수법 되겠습니까? 근데 별이 옮아간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청각적 이미지 지나가는 초란 지붕 이리와 다시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흐릿한 불빛에 도란자 그죠? 도란도란거리는 것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어디겠니? 야외층 뭐 이런 평상이겠니? 아니죠. 방 안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5작품에서 제5연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봐요. 하늘의 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붕, 그 다음 지붕 아래의 방 안의 모습.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야? 도란도란거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된다? 이동이 된다. 어디에서? 하늘, 지붕, 방 안으로 맞습니까? 예, 이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5연에서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만 지울게. 자, 이렇게 봅시다. 나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말을 달리고 미안합니다. 발을 옮기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나눠보자. 됐습니까? 예. 자, 제1년에서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봤더니만은 실개천의 모습이 보여.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황소의 모습이 보여. 맞습니까? 예. 어디의 모습이야? 그래. 외부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 알 수 있겠네. 어디의 외부의 모습인데? 그래. 고향의 외부의 모습이더라. 그것이 제1년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제2연에 가니까 무엇이 보여? 그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네.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그래. 내부에 있네. 어디 있다고요? 그래. 방 안에 있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3년에서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봤더니만은 나의 모습 맞습니까? 예. 근데 나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 내면 세계를 뭐하고 싶었다? 그래 드러내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4연에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봤더니만은 그래 누이의 모습 맞습니까? 어린 누이 그것도 김인머리 날리는 됐니?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래 아내 그죠?
그죠? 가난하지만 또 평범하기, 또 소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근데 얘들은 어디에서? 밖에서 뛰어다녀. 그 다음에 들판에서 이삭을 주워. 그죠? 그러면 어디의 모습이야? 내부야, 외부야? 그래, 외부의 세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마지막 제5연에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늘에는 성근, 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디로? 지붕으로.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그래. 방 안으로.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지? 시선의 뭐가? 그래. 이동적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공간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내부로 이동이 되면서 됐나요? 이 작품에서 그죠? 예, 각각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네. 그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더라? 그래 후렴구가 나오더라.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칠 리야.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후렴구 첫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까? 어떻게 된다고요? 독백체의 형식이더라. 맞니? 그러면서 두 번째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어. 어디에 대해서? 그래 고향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 그리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면서. 맞습니까? 그러면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해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향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이 향수는 이 작품이 뭐가 될까? 주제. 그러면 주제의식을 뭐 한다고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후렴구가 주는 특징 한번 이야기해볼까? 요거는 별도로 좀 잡아줄게요. 첫 번째, 자, 1년에도 있고, 2년에도 있고, 3년에도 있고, 4년에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통일적이다. 맞습니까? 그래, 통일감을 준다. 됐나요? 예. 두 번째 보세요. 1년에 있고 2년에 있고 3년에 없어. 4년에 있고 이러면은 시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니 아니면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각 연마다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하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반복이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온다면은 반복하게 되면 어떤 효과? 그래 의미 강조. 그래 의미 강조. 그러면서 후렴구 자체에 리듬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이것이 바로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전부 다 마찬가지야. 통일감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의미 강조. 어떤 의미 강조? 그래 저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 향수 즉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향 됐습니까? 그런 고향을 떠올리면서 즉 회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상적이라도 할 수 있어요. 회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지용 선생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느긋하게, 조금만 더 하나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간다 그러면은 작품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일어났네요.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에 대한 설명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요 문제 자 감독님 요 잠시만 옆으로 좀 해주세요. 예.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묻는 문제가 이 시에 대한 뭐라고요? 그래. 설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시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선택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라고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그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뭐라고요? 특징 또는 플러스 효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 서술상의 특징, 예. 이런 문제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해요?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또 뭘로 구성할 수 있겠더라? 작품의, 그래, 내용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그래,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선택지에서는 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키워드 되는 걸 잡아준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키워드 되는 것을 잡아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키워드 되는 것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두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됐어요? 예. 그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중심이라 그러면은 그 중심된 키워드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만약에 대등하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키워드가 다 시의 속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줄 필요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지에서 일단은 키워드 되는 것만 쭉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택지 1번 구체적인 지명 밑줄 쫙 쳐놓고요. 두 번째 반어적 어조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대비 밑줄 쫙 됐습니까? 그러면서 시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 밑줄 쫙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 밑줄 쫙 시적 화자의 고뇌 부각 밑줄 쫙 다섯 번째, 유사한 구조의 시행을 통해 밑줄짝, 고향의 전경을 나열하여, 그거까지 계속 미치면 되겠네요. 밑줄짝.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운율감 형성. 됐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밑줄 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래, 선택지에서 요구한 핵심적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있나 없나 판가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택지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구성해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 그래, 바로 보이잖아. 자, 구체적 지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없잖아. 진달래꽃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해서 영변의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것은 나오지가 않아. 정지용 선생의 고향이 어딘지 몰라, 나도. 그죠? 그건 며느리도 모르는 거야. 그죠? 예. 자, 두 번째, 반어적 어조라고 그랬다. 자, 반어적이라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줄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반어라는 것은 어떻다?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어요?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의미적으로 맞아.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반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 치고 갔을 때 엄마한테 성적표 딱 내보내주면 엄마 뭐라 그래요? 잘했다. 방에 가서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엄마 땡큐 베리 마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푹 푸준다. 뒤지죠? 됐습니까? 뒤집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여기 방송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됐어요? 어떻게 돼? 그냥 죽어버려.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했다라는 것은 잘했다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너 이걸 성적이라 가져왔어? 그죠? 예. 그 다음 방에 가서 푹 쉬어라는 것은 방에 가서 푹 쉬라는 게 아니지, 당장 네 방에 처박혀서 지금 인나오, 지금 바로 공부해! 이런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어떻게 상반되는 거야? 그런데 반어적 어조라고 그랬다. 그러면 어조는 또 뭔데? 자, 이거 익혀두세요. 어조는 뭐라고요? 서술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조는 서술어. 다시 갑니다. 어조는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수지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소망 간청. 맞습니까? 미친년 새끼야 썩어져라. 됐습니까? 명령적 어조. 맞습니까? 만약에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냥 칼로 푹. 됐습니까? 예야. 맞습니까? 위협적 어조. 그죠?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수지하고 결혼할 거야, 뭐뭐 할 거야, 하리라, 뭐라고요? 의지적 어조. 그래, 이러한 어떤 명령이나 의지라든가 기도, 소망은 전부 다 뭘 통해서 드러난다? 서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조는 어떻게 된다? 서술어. 그러면 위 작품에서 우리가 반어적 표현이 나왔느냐 했을 때 나타나지 않더라. 또 그러한 어조는 어떻게 더더군다나 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택지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했는데 이 작품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상적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적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 이 작품에서는 역설법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이라도 현대시에서 반어적 표현이라든가 역설적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나와도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와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의미 개념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익혀주셔야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교차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고뇌를 부각시키고 있다 했는데 에이, 상승 이미지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 하강 이미지, 시선의 이동에 있는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강의 이미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그럼 쉽게 생각하면 분수라는 것은 어떻게 돼? 그래, 치고 올라가. 이걸 상승 이미지라 그래. 올라가더라. 됐습니까? 높아지더라. 됐나요? 이걸 상승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은 폭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이미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강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그죠?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됐습니까? 예. 아니면 우박이 떨어지네. 비가 떨어지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선택지 5번, 유사한 구조의 시행을 통해서 고향의 정경을 나라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더라. 어떻게 돼 있니? 보니까는 땡땡 하는 곳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집벽에를 도다 고이시는 곳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삭 줍던 곳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란도란 거리는 곳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연을 가만히 써보니까 뭐뭐 하는 곳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럼 같은 의미 맨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군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럼 가군 사용을 통해서 얻는 효과 뭘까요? 리듬감. 그것도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몇 번? 선택지 5번 될 것 같고요. 그럼 2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뭐에 관한 문제일까라고 한다 그러면은 큰 걸로 보게 되면 문학작품의 감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본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어의 무엇을 묻는 문제다. 그래, 의미를 묻는 문제더라. 그죠? 그러면 시어의 의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특정하게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맥상에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또 봐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단정해서 선택지를 보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것만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앞뒤 문맥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그 시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뭐 한다고요? 문맥상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래, 파악하는 것. 됐습니까? 예. 요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뭐라고 해놨느냐? 이래놨네요. 옛이야기 주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아가고 실개철이 흐르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 고향의 정겨운 공간이다. 그래, 이 작품 전체로 흐르는 것은 고향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겨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실개천의 모습도 하자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정다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니은 보니까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라는 것은 재가 붉은 것에서 어떻게 어두침침한 거, 흐린 거, 회색빛 하니까 시각적 이미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뜨겁다라는 말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럼 뭐예요? 촉각적 이미지 가능하죠?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시각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촉각적 이미지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식는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괜찮습니다. 세 번째, 푸르른, 즉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라고 해놨습니다. 색채로 활용했는 건 맞나요? 그러면서 그때 나의 모습은 성장한 나니 아니면 어린 순수했던 나니, 그래,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인 것이겠지.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럼 리얼, 자 보니까 어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평범한 아내의 외양묘사. 예. 그런데 자연의 아니다. 여기 틀렸네. 그죠? 그래, 평범한 아내의 외양모사,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가난한 아내, 소박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가난했던 그 시절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됐습니까? 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연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러면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따르고자 하는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선택이 4번이 틀렸고요. 5번. 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건 맞습니까? 흐릿한 불빛이라는 것 시각적 이미지, 도란도란
도란거리는 것, 청각적 이미지. 맞습니까? 그래서 고향이 비록 가난하지만 어떤 곳이야? 정겨운 곳임을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됐습니까? 자, 마지막 3번 문제 갑니다. 예. 자, 3번에 보면은 선택지 1번 일어났네요. A, D는 벌판을 시적 공간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A, D 보니까는 1년, 4년 어떻게 된다? 벌판을 공간으로 배경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B, D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족 누구? 아버지, 그 다음 누이, 아내.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보니까 밤을 시간적 배경하고 있더라. 그래, 아버지 밤바람 소리 들린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엔 성금별. 맞습니까? 예. 근데 선택지 5번, 후렴구를 통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 가교는 전부 다 후렴구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선택 4번 어떻게 된다고요? 고단한 농촌의 삶이 아니라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 고단함이 아니라 정겨움을 드러내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내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